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새벽 하늘에 혹시 별똥별 쇼를 보신 분 계세요?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이 별똥별의 주인공인데 저는 못 봤단 말이에요. 저도 못 봤어요. 네. 보고 싶었는데.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날이 맑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야 이걸 좀 별똥별 쇼, 우주 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면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새벽까지 약하게 비가 온 후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구름이 지난 이후에는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들면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인 곳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8도에서 15도,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질 걸로 보여서요.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10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원래 행복진료실이 금요일에 열렸었는데 이번 주만 오늘 행복진료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됩니다. 먼저 주치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만나는 특별함의 또 하나의 특별함을 가세해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노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행복한 아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세월길 따라 인생길 따라 시골버스 달려갑니다. 기쁨도 싫고 행복도 싫고 우리 함께 달려갑니다. 어머님 아버님 달려가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손뼉치면서 흥겨운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추억을 담아 행복 찾아 달려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김정현 씨가 즐거운 기운을 확 넣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괜찮네요. 노래를 시작하니까 또 괜찮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건강 주치질과 오늘 또 김정현 씨하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복진료실 어떤 건강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말. 말. 뭐 힘차게 달리는 말이에요. 근육이구만. 말벅지 아닙니까? 이제는 거의 박사가 네. 되셨어요. 그럼. 이거 근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면 또 네. 근육인데. 튼튼한 근육, 허벅지, 말벅지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네. 근육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다음 힌트 봐야 되겠죠. 두 번째 힌트도 보겠습니다. 저는 50살이 넘으면서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젊을 때와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굶어도 보고 사과만 먹어도 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기력만 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을 때와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50살이 넘으면서 근육이 늘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육은 아닌가 봐요. 돌아가지 않는. 네. 50살 넘었어요, 저. 네. 아니 근데 뭐가 돌아가지 않지? 이게 참 문제인 게 일단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고 네. 돌아가지 않는 게 뭐예요? 탄력. 탄력. 어디 탄력인 줄 알아요, 그게? 어디예요? 이게 가슴 탄력하고 이게 볼 탄력, 이 얼굴 탄력이. 이거 특히 그렇고 전신 아이고, 탄력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이게 헷갈리는데요? 그죠? 저희가 모르겠어서 세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뱃살.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저분은 좀 저기는 많다. 탄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탄력 관련된 거네. 배탄력. 야. 이 정도 보면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100살은 뱃살? 부족한 게 아니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빠질 수가 없구나. 그렇지. 뱃살 저건 늘어나는 아닌가요? 거지. 잘 모르겠죠. 주름. 탄력 뱃살. 아까 뱃살에도 주름이 있더구만. 근데 말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아, 말. 말이 왜 나왔는 거야? 이거 오늘 좀 헷갈리네요. 자. 네. 그러면 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채우면 빠진다. 중년 플러스 다이어트입니다. 플러스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는 네. 그냥 계속 뺀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 다이어트, 뭔가를 채우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다이어트가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은 게 천고마비의 계절이어서 아까 말이 나왔나요? 아, 혹시? 네, 정확하시네요. 그렇죠. 천고마비의 계절 드디어 이제 가을의 중턱에 한참 들어섰는데요. 요즘같이 약간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에너지를 채우고 싶잖아요. 과일도 너무 싱싱한 게 많이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하면서 새로운 곡식들도 나올 거고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살을 좀 찌우게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중년이 돼서 다이어트에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탄력도 줄어들게 되고 김정현 씨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들의 탄력들이 떨어지는 것도 네. 바로 우리가 제대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채우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다이어트. 네.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시나요? 두말하면 잔소리.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푹 잤다는 표시가 이제 얼굴에서부터 베개 자국으로 이제 쫙 나면서 그러니까 아이나 뭐 가정일을 뭐 한다거나 이러면 체력이 딸리니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 그러나 살은 이렇게 뿍뿍 찌고 고민이 많다니까요. 근데 가장 고민은 안 빠졌으면 하는 자리는 빠지고, 빠지고. 빠졌으면 하는 자리는 붙고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제 환자분들, 중년분들의 다이어트 환자분들 고민이 딱 이거예요. 네. 자, 안 빠졌으면 하는 자리들은 다 빠지고, 좀 빠졌으면 하는 자리들은 빠지질 않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또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 젊었을 때는 3kg, 5kg 빼는 거 쉬웠어. 나 조금만 굶으면 다 빠졌어.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도 하고, 네. 그냥 뭐 채식 위주로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죠. 그래서 단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면 괜찮아요. 찐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난 굶는데 왜 찌는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숨 마시고 물만 먹어도 찌고. 맞아요. 술 마시고 물만 마셔도 찐다라고들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결국엔 이제 중년 다이어트의 하나의 함정이기도 하고요. 제 문제가 역시나 이제 빠져야 될 곳들이 제대로 못 빠진다 이건데 오늘 저희들이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일단 천천히 보시면서 채우면서 뺄 수 있는 방법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는 딱 이제 하루나 이틀 사이 3, 4kg 쫙 빼요. 네. 그것도 빼야 될 때가 잘 빠지는데 그렇죠. 이 중년이 되고 나면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뺀다고 뺐는데 얘들이 자꾸 배로만 모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들은 다 들어가고 여기만 모여가지고 왜 이게 그런지 몰라. 아니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한다고 네. 이틀을 생으로 굶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2.5kg 빠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되고 입술이 지금 분장이 나서 괜찮은데 입술이 다 막 터지죠. 아 부작용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중요하긴 중요한 거예요. 빼면은 얼굴도 처지고 군살도 늘어나고 처지고. 네. 그러니까
늙어 보인단 말이죠. 네. 이 늙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바로 채우면서 하는 다이어트, 플러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처음 듣는 신기한 다이어트예요. 사실 다이어트 하면 뭔가 빼고 비우고 끊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중년에게는 이게 신개념 다이어트라고 얘기했지만 네, 네. 플러스 다이어트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중년 이후에 어떤 점이 많이 빠질까요? 이 호르몬이라든지 또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채워줘야지 군살을 빼면서 채우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중년 이후에 또 이제 야 도봐 이런 거 옛날에 그냥 다 들었어. 못 들잖아요 이게. 못 드는 건 괜찮은데 허리가 삐끗. 그렇죠. 이게 왜 못 드냐? 결국 이제 근육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네. 되는 건데 이 근육이 빠져나가면 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소모해주는 그 능력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만큼만 먹었는데도 이만큼 찌는 몸으로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육 빠지는 것도 좀 막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네. 네, 계속 기초 대사량, 네. 근육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엔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하는 다이어트와 우리 중년한테 쓰는 다이어트 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년기 이후 이제 다이어트에는 저희가 보약을 약간 섞여주는데 이게 이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 보약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들 살이 찐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맞아.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입맛 좋잖아요, 그거 먹으면. 맞아.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보약을 주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체력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다이어트도 뭔가 연소가 돼야 되고 소모를 시켜야 되는 거라 체력이 있어야지 이게 연소가 되고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이후에는 이 다이어트 약에 약간의 이 보약 성분을 섞어줘야지만이 살이 조금 더 잘 빠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플러스 다이어트와 예.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게 특히 이제 50이 넘으면 거시기 하잖아요. 폐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폐경이 왔는데 문제가 자고 일어나면 이게 몸이 붓고 갱년기까지 오면서 살이 막 뿍뿍 쪄서 막 5kg는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저는 처음에 살이 찐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는 지금 이제 호르몬 영향이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을 빼지 않으면 건강에도 위험이 올 수 있다. 빨리 빼라 그래가지고요. 굶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 빠지고 그래. 그래서 채우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제가 오늘 진짜 공부를 많이 해가야겠다 생각이 근데 듭니다. 무조건 굶으면 안 된다. 너무 근데 잘하신 거예요. 사실 중년에 군살이 늘어나면 각종 질병들에 이환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빼셨다는 것 자체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빼는 중. 네. 오늘 채우는 다이어트도 배우시면 정말 일석이조가 될 네.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는 막 괴롭고 빼야 되고 이런데 채우는 다이어트라고 하니까 더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채우다가 잘못 채우면 딴 데 찾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보죠. 네. 예. 네. 제가 먼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채워야 빠지는 중년 플러스 다이어트법. 자, 바로 탄력을 채워라입니다. 탄력. 채워야죠. 그거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네. 이게 점점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 예. 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이 상체가 비만이 되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굶으면서 살 빼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피부가 칙 늘어져가. 이게 너 왜 뺐니? 이게 문제더라고요. 살을 급하게 빼면 늘어지는 탄력이 없어지는 피부들. 그 연예인 중에도 몇 명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그맨 중에 조영구 씨, 밝혀도 돼요? 정준하 씨. 아니, 뭐다 아니까. 아니, 거의 이제 너무 과도하게 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신 대표적 복근은 정말 좋잖아요, 저게. 근데 그때 얼굴이 너무. 얼굴이 안 돼 보여요. 안 돼 보여. 참. 그렇죠. 저 보세요. 누구예요?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영국 오빠 저래요? 정준하 씨. 가슴하고 저 복근 탄력 너무 좋잖아요. 네. 옛날에 저게 합성 사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확실히 좀 살이 급하게 많이 빠지면서 노화처럼. 탄력이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결과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빼면은 네. 이 중력을 못 이기고 이제 이렇게 거슬러서 내려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네. 그러니까 탄력을 채우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사실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중년 이후에 그쵸.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신감도 중요한데
실컷 빼놨더니 결국 듣는 얘기가 노안이 왔다. 뭐 뺐는데 몸은 좋은데 얼굴은 완전히 이렇게 갔다. 나이 들었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 늙었니? 들으니까 또 얼마나 이거잖아요. 슬퍼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이 플러스 다이어트. 채워주면서 중력에 거스르지 않게 여기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탄력 다이어트 비법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탄력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 네. 사실 중년 이후에 이제 탄력 얘기하는데 네. 나이 먹어서 어디가 가장 많이 처지나요? 고민인 곳들이 있잖아요, 여성분들. 정답. 네. 그죠? 날개살. 아니,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아이고, 그리고요, 솔직히 아니, 팔자주름. 말씀드리면, 또 배 나온 남자들은요, 배도 쳐져요, 이제. 진짜? 배도 맞아. 갑자기 옛날에 딱 위에 이렇게 상위로 딱 붙어 있다가 점점 얘가 내려와. 아, 진짜 아기가 나올 때 되면 배가 처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벨트가 이게 묻히죠, 이제 이렇게. 아, 맞아. 와, 다 처지네. 벨트가 묻힌다. 참 슬픈 얘기네요. 네. 이게 복부도 그렇고 얼굴도 많이 처지지만 사실 진짜 가장 잡기도 힘들고 고민인 부분들이 대부분 이 팔뚝이더라고요. 팔뚝 철렁철렁하죠. 네. 다른 데는 또 웬만큼 좋아지는데 이 팔뚝은 웬만해선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처지기 이전에 잡아주면서 예방을 해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준비해온 게 이 팔뚝 처지지 않게 그리고 또 처진 팔뚝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혈자리와 지압법들을 준비해왔습니다. 기대. 대책이 너무 생길 좋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선 우리 팔뚝에 있는 우리 혈자리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네. 판넬을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팔 삼두 쪽이에요. 후면부. 사실 처지는 게 다 이쪽으로 처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소락혈입니다. 이름 자체가. 소락혈. 소락혈. 우리 팔꿈치 이렇게 탁 폈을 때 가장 튀어나온 곳이 하나 네. 있죠. 그리고 어깨뼈. 그 딱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중간 판넬 지점. 팔뚝은 운동 좀 한 팔뚝. 아, 이분 운동 좀 하셨습니다. 20대 때는 저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팔꿈치와 어깨의 딱 중간점인데 이름이 소락혈이고 이 소락혈이 조금 재미있는 게 사실 예전에 전 배울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보니까 소자가 없어질 소, 사라지게 할 소고 락자가 물수변의 뒤에 깃불 락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지면 뭐라 그럴까요? 슬프잖아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야, 거참. 예전에도 혹시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콕 집어서 소락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문헌을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기쁨이 사라져서 그렇다. 근데 너무 아파서라고 했지만 같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아프긴 하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소락혈이에요. 소락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쪽에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학 쪽에서도 이 림프 쪽을 마사지를 해주는 게 탄력을 좀 증진시키고 또 노폐물 배출에도 원만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이 섬유아세포의 배아 능력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 좋아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림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이제 365개의 경락, 혈점이 있다고 경혈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림프절이랑 되게 비슷해요. 가는 누르는 자리들이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이렇게 림프 마사지 많이들 받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림프 마사지 받으면서 이쪽 림프에 쌓여 있는 어떤 노폐물들 배출해 주시면 탄력을 시키고 또 다이어트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받을 수가 아니, 있습니다. 우리 몸이 들어보니까 더 신기한 게 1년에 365일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혈자리가 365개예요. 네, 대표적인 혈자리가 다 365개가 있습니다. 신기한 거죠. 근데 저 사실 이렇게 눌러봤는데 좀 아프거든요. 아파. 네. 어떻게 아파. 지압을 해야 돼요? 저도 옆에서 김정현 씨가 살짝 이게 잡아서 눌러줬거든요. 너무 아파요. 얼굴 안 잡혀. 표정이 일단 안 잡혀요. 살이 많아갖고 여긴 같아요, 여기. 장애인 아나운서는 벌써 아프다고요? 네, 저 아파요. 사실 아직은 아플 나이가 아닌데요. 그래요? 아파서는 안 될. 아픈데? 여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이쪽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처질 준비를 하고 있다.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잘 눌러주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한 손 한 손 잡으면 잘 애매한데 좀 내 자신을 좀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껴안듯이 안아주면서? 편한 자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편한 자세에서 팔꿈치를 딱 잡았을 때, 팔뚝을 잡았을 때 이 중지가 딱 떨어지는 그 자리거든요. 네네. 그 자리를 이렇게 사실 이거 아프면 안 돼요. 아파요? 아프면 안 다들 이제 아프세요? 오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은 아픈데? 뻐근하게. 아주 약간 뻐근한 네. 느낌들. 그럼 들죠. 여기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처질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자, 뭐라고 할까 많이 그 내일 모레 마사지를- 날 잡았는데 지금 진짜 내일 모레인데.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주위에 도움을 받으면서 네.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앞으로 모시고 네, 좀 배워보도록 선생님, 좀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네, 저, 네, 아유, 네. 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오세요. 그러게요. 아, 우리 기쁨을 잃게 되는 네. 이 소라혈이잖아요. 다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소라혈 마사지 너무 중요한데 우선 진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림프 마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는 절대 세게 자극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오히려 림프관이 고장이 나고 그쪽으로 더 쌓이고 이쪽 붓게 될 수가 있거든요. 림프는 살살살살 만져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제 둘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둘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4, 5이면 4, 5명 다 같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 만져지는 게 너무 싫은데 네. 그것만 용인해 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서로 이제 마주 보고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쪽 자리를 선생님도 제 걸 잡아주세요. 아, 여기. 서로 마주보고 네네. 요 자리 딱 떨어지는 자리들 있잖아요. 여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 약간 위인데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렇게 살살살살 문지르는 게 아니라 아예 흔들어 주세요. 아, 재미있게. 흔들어요? 오, 네. 누르고? 네, 누르고 오. 이렇게 같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네, 또 계속 흔들면 벌써 어깨 아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팔이 제가 힘들어가네. 좀 재미있게 네네. 할 수 있게 누구나 아는 동요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비야를 준비해 왔거든요. 나비야? 나비야. 우리 나비야에 맞춰서 해 주시는데 나비가 나올 때만 흔들어 주세요. 네. 계속 흔들면 힘들어서 안 돼요. 나중에 어깨가 아프거든요. 아, 네네. 네. 힘 그리고 빼고. 지금 선생님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른 것 같죠? 잠깐만. 아, 더 시원해, 시원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원하다고 그래서 세게 아, 누르면 안 되고 네. 그 아픈 단계에서 살짝 살짝. 눌렀다가 하면 살짝 풀어주세요. 아, 네네. 그리고 뭐 여러 명이서 할 땐 서로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서 옆에 이렇게 흔들고. 흔들어주면 좋거든요. 네네. 우리 선생님 나비야 노래 나비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노래 주시죠. 나비가 나올 때만 흔들어주세요.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나비. 재밌네요. 춤을 추며 오너라, 바람 꽃잎에 아직 나비가 안 나왔어요. 뒤에는 안 나오네요. 나비야.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군요. 네,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노래에 맞춰서 그 네. 리듬에 맞춰서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재밌게 경락혈 자극도 되고 뭐 탄력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면 나비야. 그렇네요. 나비야. 이거 해도 되겠는데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나 반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좀 너무 세지 않게 예, 경락혈 누르면 시원하다는 생각에 너무들 세게 하시는데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김정현 씨가 네. 굉장히 날씬하세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 그래서 비법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아이 잠깐만 뭐 비법이 뭐 이거 아무한테나 공개 안 하는 건데 자 컵이에요, 컵? 이게 비법이에요. 물 드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아, 평소에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요 하나만 가지고도 아까 림프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림프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근데 컵으로요? 보통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손으로 꾹꾹 누르지만 이거 하다 보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아침 보시면서 옆에 머그컵이 있으면 그냥 요 모서리 있죠. 앞면에 요 모서리. 요 모서리를 가지고 갈비 이렇게 숨을 쉬시면 갈비 끝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그컵을 잡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위아래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꾹꾹꾹꾹꾹 하나 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하다가 아우 시원해 그러면 잠깐만 아랫배가 좀 묵직한 것 같아 그러면 배꼽에서부터 밑에 요 3cm 밑으로 요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꾹꾹꾹꾹꾹꾹 텔레비전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몸이 가벼워지면서도 뱃살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거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46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걱정되니까 배가 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머그컵으로 마사지를 하면 뱃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했더니 정말 나온 배가 들어가진 않지만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늘어지진 않는. 네네. 네. 확실히 림프 마사지가 좋더라고요.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해주는 그런 마사지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네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 네, 같아요. 편해요. 아프지 않고. 네. 네. 근데 배가 찰 때는 네. 차 좀 마시고 따뜻해져 있는 나도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차 한 잔 또 마시고 그렇죠. 대용컵으로 또 오케이. 네, 한번 맞습니다. 하시고. 이거 진짜 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네. 이렇게 지압도 돼주면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게 면으로 해주셨는데 이 각진 곳을 이용해서 우리 괄사요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전부터 사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마사지 많이 해줬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참 방향이 좋은 게 항상 복부 쪽 마사지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방향 이게 중요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 제대로 네, 했군요,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순환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변비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면 숙변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참 좋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여기 양끝단 경문혈이라고 하는 또 혈자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예요. 선생님이 알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경문혈부터 경문혈 그리고 아까 배꼽 밑 3cm 관원혈이잖아요. 우리 관원혈 이 자리도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양기가 모이고 가장 자극했을 때 도움이 되는 혈자리거든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경문혈과 관원혈 이쪽을 통과하는 이 마사지법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대로 하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아, 마사지. 자,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 탄력 채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중년에는 다이어트 할 때도 채우면서 플러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뭘 채워볼까요? 네. 네, 이번에 중년 이후에 우리가 꼭 채워야 되는 것들. 제가 바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 중년이 채워야 되는 지방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지방이요? 네, 지방은 태워야 되는 거죠. 채우는 게 아니고. 지방을 채워야 다이어트인데?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지방에도요. 아주 착한 지방이 있습니다. 네. 착한 지방? 네, 착한 지방이요. 야, 벌써 이제 건강 프로그램 오래 했으니까 네. 우리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흔히 지방의 종류는 뭐 부산, 대구, 네, 이 지방의 종류예요. 사실 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동글동글한 지방 세포들은 백색 지방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데 이 백색 지방 말고 또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색 지방은 우리 몸에 정말 말 그대로 지방 세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각종 염증의 주범이 되지만 갈색 지방인 경우에는 그렇게 동글동글하지 않죠. 네. 바로 이것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그런 지방이기도 합니다. 백색 지방은 뱃살을 만드는 나쁜 지방이고 갈색 지방은 체온을 높여준다. 네, 맞습니다. 지방이네요. 근데 이제 뭐 음식에 있는 지방을 먹는 걸로 갈색 지방으로 만든다. 이런 거 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갈색 지방이 착한 거는 알지만 내 몸속에 딱 보고 야, 너 거기는 지방, 너 갈색으로 바뀌어. 안 되죠. 뭐 이런다고 그럴 막 수는 바뀌지 없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뭔가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요. 얘기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 내 몸에 있는 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몸에 갈색 지방 성분이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많다가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바뀌는지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몇몇 가지 연구들이 나오면서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바뀌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제 뱃속에 있는 뱃살의 원인이 백색 지방이고 얘는 뭐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갈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전 방법에 대해서 나타났다. 그렇죠. 좀 그냥 이게 그거만 바꿔주면 스위치만 바꿔주면 이제 뱃살이 싹 하고 그렇죠. 뱃살을 싹 태워버릴 수 들어가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나쁜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결국은 근육이죠. 뭐야?
근육을 만들어서. 네, 이게 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근육을 하면은 지방 자체가 적어진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대사량을 높이고 에너지를 네. 많이 소모하면서 지방 세포가 적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쥐를 가지고 했던 실험인데요. 하루에 2번씩 10분 동안 계속 운동을 시킨 거예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해서 운동을 시켜봤더니 이 몸속에 들어있었던 백색 지방이 베이지색 지방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갈색 지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갈색 지방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가 바로 베이지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색 지방이 베이지 지방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결국은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도 별개로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 베이지 지방을 늘려준다는 것이 실제로 밝혀진 겁니다. 뭐 그래도 결국은 들어보니까 기승전 근육이네요. 결국은 결론은 근육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근육 운동, 뭐 근육 운동, 근력 운동 이거와 관련돼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이러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해. 그런데도 근육이 안 생겨. 그분 보니까요, 그냥 2시간 동안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이 걷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니까 근육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게 적당한 근력 운동 이렇게 좀 땡겨줘야죠.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죠. 이렇게. 근육을 키워야 돼요. 네, 또 근육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 사람이 항상 꼿꼿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근육의 근자를 봐보면 대나무 죽변에 아래 육달월 그리고 힘력자가 붙어 있어요. 풀이를 해본다고 그러면 힘센 고기 덩어리가 있어야 위에 대나무가 꼿꼿이 설 수 있다 이거든요. 그 힘센 고기 덩어리 결국 뭔가요? 근육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꼿꼿하려고 그러면 이 근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근육의 이 한자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력, 이 근육이 생기려면 그리고 뭐 나쁜 지방, 착한 지방으로 바뀌게 하려면 운동을 해라. 근력 운동이 자, 최고다. 이거라도 그 들고 좀 말씀 하세요, 이거 그럴까요? 지금. 진짜. 이게 최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다가 하려면 정말 더 아파요. 삭시 수술. 맞아. 아파서 굉장히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 다음 날. 중년에 꼭 필요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근육, 네. 꼭 필요한 근육은 뭐가 있는 거예요? 중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근육은 제일 큰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죠. 엉덩이와 맞아. 허벅지. 네. 근육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복근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하체 하체. 쪽에 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 중요하다는 얘기 누누이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면은 네. 지방도 좀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각종 질병이 예방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쉽게 근육 좀 생길 수 없나? 이런 고민을 늘 하거든요. 운동은 안 하면서. 이게 온몸이 네. 돌아가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기도 요즘 쉽지가 네. 않고요. 제가 누굽니까? 행복진료실의 건강주치. 네. 오늘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엉덩이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앉아서 가능해요? 아니요, 밖에 나가서. 네, 네. 네. 예, 예. 어디 또 네, 자, 그럼 쉽게 운동 해주시겠어요? 해봐야지. 네, 도와주시죠. 네. 우리가 가장 큰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얘기할 때 늘 스쿼트라든지 어려운 동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죠. 네네. 기마 자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관절이 나쁘신 분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동작이죠. 오늘은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나한테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어서 살짝 좀 걷어서 엉덩이 쪽을 좀 보여드린다면은 이 양쪽 손에 엉덩이를 받쳐두고요. 약간씩 실룩실룩 한다고 해야 되나요? 엉덩이를 힘을 줘서 올려보는 건데요. 약간 항문에 힘을 주는 것처럼 엉덩이를 양쪽으로 모으는 방식으로 힘을 줘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씩 힘을 줘보고요.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지를 맞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육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근육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어떤가요? 미동도 없어요. 약간씩 움직이는 게 그럴 리가. 네. 같이 움직여. 네. 네, 그래서 나한테 근육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육이 별로 없다면 오늘 이 동작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이 꾹꾹 채워주는 네. 엉덩이 근육 채우는 스트레칭 중에 가장 핵심은 이 다리를 살짝 까치발을 들어주고 네.
까치발을 드는 상태 너무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네네. 살짝만 체중을 조금 더 앞쪽으로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바깥쪽과 뒤쪽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게 어렵다. 자, 그렇죠. 살짝 뻗어주기만 해도 이쪽에 근육에 엉덩이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단단해지죠. 종아리도 굉장히 이걸 힘이 뭘 들어가고 잡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시면 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한 2, 3초씩 뻗어주고 다시 반대쪽으로도 2, 3초씩 뻗어주시는데요. 자, 이걸 우리가 전신 운동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죠. 자, 채우면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자, 나의 엉덩이 근육을 채워라 하면서 채워라 하면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채워라 아, 하면서 이거 에어로빅 뻗어주시면 동작이구나. 됩니다. 채워라. 네. 에어로빅 동작 같은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균형을 잡기가 쉽고, 네. 벌써 저희가 한 대여섯 번 정도 동작밖에 안 했는데도, 네. 그래서 엉덩이 쪽에 힘이 가득 들어가는 게 맞아요.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채워라. 엉덩이 근육을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박자에 맞춰서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즐거운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채워라. 채워라 하는 겁니다. 네. 채워라. 네, 아우, 좋습니다. 시원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채워라. 한 번씩 쭉쭉 채워라. 당겨주세요. 채워라. 엉덩이 살을 채워라. 엉덩이 살을 채워라. 네. 벌써 뻐근하시죠? 네. 자, 이 정도만 운동하셔도 진짜 양쪽 엉덩이, 대둔근의 뒤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을 다 채우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자, 본인의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아니, 엉덩이가 진짜 짱짱해진 느낌. 그렇죠. 저도 지금 약간 좀 부어오른 것처럼 조금 더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허벅지랑 종아리도 이렇게 힘이 딱 가해지기 때문에 걸을 그렇죠. 때 넘어질 염려가 맞습니다. 없겠어요. 네. 어려운 스쿼트나 힘든 동작 말고 이런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엉덩이 근육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고 오늘 엉덩이 근육 많이 채워주십시오. 네. 근데 예. 네, 고맙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뻐근해질 때까지 하는 건가요? 아,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저는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회에서 네. 15회 정도. 재미난 노래 하나 틀어놓으시고 네. 하나, 둘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동작은 간단해 보이는데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이 균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벽에 기대고 하셔도 좋습니다. 또 안전한 장소에서 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김정일 씨 오늘 일당백 하시네요. 네? 마사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너무 아니, 바쁘신데요? 제가 받기만 하면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드리려고. 네. 지금 뭐 운동을 하셨으면 더 중요한 게 일단 우리 몸을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다이어트 하려면 보통은 뭐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 다이어트 음식으로 닭가슴살 샐러드 먹으라 하지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만들기 쉬운 음식으로 단백질을 꽉 채울 수 있는 단백질 초밥 폭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또 날 잡아놨잖아요. 가서 배워야죠. 저희 가서 좀 네. 배워볼게요. 네. 단백질 폭탄. 폭탄밥. 단백질 폭탄? 근데 네. 막 이게 복잡하면 뭐든지 다이어트고 뭐고 귀찮아서 하기가 싫어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슈퍼에 가시면 네. 마켓에 가시면 그 유부 초밥 이 파는 게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고. 맞죠? 네, 그냥 네. 사면 돼요. 네, 근데 네. 그거 산 게 바로 요 유부예요, 요거. 네. 요거에다가 보통 유부 초밥 하면은 이제 밥을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밥 대신에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단백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두부. 아이고 맞죠? 두부죠. 네, 맞습니다. 네. 밥 대신 두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뭐 재료가 많진 않아요. 밥 대신 이 두부를 그리고 당근 고기 갈아놓은 고기? 것, 부추, 그리고 유부 초밥에 쓸 이 유부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유부도 또 두부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네. 자, 이 두부를 일단은 이렇게 꽉 짜야 돼요. 으깨서. 으깨서 그쵸? 꽉 물기를 짜요. 왜냐하면 이게 이 유부 초밥에 들어갈 때 수분이 있으면 이게 쫙 붙지 않아요. 밥처럼. 아, 유부 안에? 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흘러내릴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물기를 일단 꽉 쥐는 거. 채워라! 채워라. 하듯이. 하시면서 같이 하세요, 운동을. 네, 짜시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두부를
이렇게 으깬 다음에 물기를 꽉 짜고. 짜서 첫 번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당근은 뭐 그냥 이렇게 채 써는 거. 네네네. 채 이렇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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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썰어주고. 썰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 부추도 참 우리 건강에 좋잖아요. 부추 좋죠. 부추 역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기는 그냥 정육점 가서 갈아주세요 이러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료를 준비하셨으면 두부도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그냥 볶아만 주세요. 기름 넣지 말고. 살짝만 볶으면 수분을 되는 날리는 거죠? 거죠. 네. 네. 살짝 볶고 당근도 수분만 제거하고 고기도 뭐 기름 약간 해서 이렇게 살살살살살 볶아준 다음에 네. 이렇게 재료가 되면 큰 볼 있죠. 이 큰 볼에다가 우선 두부를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제가 네. 넣을게요. 네. 일단 으깬 다음에 물기를 쫙 쫙 짜서 빼고. 팬에 한번 살살살 볶아만 줬어요. 그리고 부어라. 네, 부어라. 자,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아, 이게 진짜 단백질 폭탄이겠어요. 아, 밥 대신 두부는 두부니까. 그럼 식물성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리고 네. 준비해주신 당근 이렇게 당근. 넣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추 이제 넣고. 부추 다 넣나요? 아니면 넣고 싶은 양에 대로. 맞게 네. 부추 좋아하니까 많이 넣을게요. 좋아요. 네. 그리고 고기 볶은 거 있잖아요. 요것도 살살살살 넣은 다음에 그다음 끝이에요. 끝이 다예요? 그렇죠.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 섞어주시면 자 보세요. 색깔도 초록색에다가 주황색에다가 맛있어 보이잖아요. 예뻐요. 그러면 만두소 같아요. 이렇게 다 채소하고 두부하고 됐으면 자 요거 유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요거 보면 세모잖아요. 세모 안에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요 빈 공간에 쫙 열어줍니다. 쫙 열고 네. 채워요. 채워요. 여기도 채워요. 그렇죠. 오늘 자, 종일 채우네요. 네. 이렇게 꼭꼭꼭꼭 해서 채우면 유부 초밥 대신 단백질 초밥 폭탄이 되는 겁니다. 어머. 아니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단백질 초밥인데 그래도 명색이 초밥인데 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살을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채우시려면 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로 채워야 되는 네.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세요. 자, 이렇게 채우기만 하면 맛있겠다. 이렇게 딱 네.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그러니까 되게 잘 넣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편하지 아,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래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네. 있잖아요. 네. 준비해드렸어요. 이야, 고맙습니다. 맛을 잘 낼게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초밥인데 그래도 밥이 없으니까 좀. 맛있어. 맛있죠? 네. 맛있어요. 담백하잖아요. 이거 진짜 건강식이고 너무 담백하죠? 네. 맛있는데요?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주부들은 아침에 이제 막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 먹기 쉬운데 두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꼭꼭꼭꼭 채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채울 수 있어서 저는 요 단백질 초밥 폭탄 이런 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아, 너무 맛있네요. 두부를 사실 이렇게 많이 먹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그냥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건강은 좋고. 더군다나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에 유부도 단백질이고 네.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 만두소처럼 보이는데 야 이게 만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식물성 단백질만이 아니고 네. 지금 저기 소고기 다진 게 고기도 있잖아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하고 균형도 잘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 한 가지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2개, 3개, 4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지면 서로 상승작용을 해줍니다. 보완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부에 소고기, 아니면 여기다 또 난 달걀도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달걀 조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이게 3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단백질의 산폭탄. 이렇게 돼서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거죠. 어우, 막 침이 네. 나와 갑자기.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그러시고요. 예.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아니 저도 집에서 집에서 이거 한번 한번 만들어봐야겠어요. 이거 해볼 만한데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유부초밥 이런 거 해주면 소풍 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주면 아주 좋죠. 그리고 밥이 없어 걱정인데 밥은 따로 덜어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그렇고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먹으면. 야 이거 아주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뿌듯할 때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렇게 딱 그. 균형 잡힌. 균형이를. 네, 오늘 채울 수 있어서. 근데 사실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노산을 하면 네. 살 빼기가 더 힘들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군대도 끊임없이 이제 잘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진짜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을 한번 채워봤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다이어트 뭘 채워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접니다. 네. 자, 채워서 빼는 중년 플러스 다이어트. 자, 그 3번째는요. 바로
호르몬을 채워라입니다. 그래, 중년이 되면 무슨 여성 호르몬이니 성 호르몬이니 성장 맞아요. 호르몬이니 성장 호르몬은. 이런 거 다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줄면 군살이 또 늘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20대와 중년 이때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쑥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뭐가 채워지는 거죠. 뭐가? 지방, 뱃살. 이때 이제 줄어드는 호르몬이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 여성 호르몬 줄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줄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거 외에 또 꼭꼭 채워줘야 되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뭘까? 뭘 채워줘야 될까? 자, 뭐냐 하면요. 세로토닌, 렙틴,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렙틴? 공룡. 너무 어려워요. 그거 공룡 이름 같이. 래퍼고요. 그래도 자.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일단 뭐 호르몬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인데도 제가 이제 왜 이 호르몬들을 얘기하냐 이게 바로 식욕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먹는 거 관련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판넬을 좀 준비해 봤는데 하나씩 뜯으면서 볼까요? 네, 우선 세로토닌. 이건 뭐 행복 호르몬, 기분 좋을 때 나온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자, 세로토닌은 보시면 폭식 예방을 해준다고 폭식 합니다. 세로토닌이. 착한 호르몬이에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감감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언제 그렇게 막 먹느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맞아. 스트레스 받았어. 자,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행복 지수가 떨어지죠.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 세로토닌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요. 먹는 걸로 채웁니다. 그거는 허기져서 배고파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거를 주로 먹을까요? 단 거. 아, 맞아요. 아주 단 거 초콜릿. 거기 좀 단 것만 먹다가 좀 재미가 없으면 이제 네. 매워. 매워. 그쵸? 아니, 이거 일단 양푼에다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고추장 팍 넣어서 비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으니까 우리가 정말 뭡니까 이게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우리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로토닌을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이렇게 좀 잘 챙겨주는 게 우리의 그 다이어트 실패의 주요 원인. 폭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폭식하면 또 스트레스 쌓이면은 아주 불행해지고 우울증까지 생기잖아요. 세로토닌의 행복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식 예방 호르몬이구나, 스트레스 호르몬이구나, 스트레스 예방 호르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럴 때,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것만 이렇게 봐도, 야, 이놈아, 내가 너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치. 이게 정답이에요, 세로토닌. 정답.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세로토닌. 옛날에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막 이렇게 꽥 쏟아지던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냥 얼굴만 파먹어도 맛있잖아. 지금 세로토닌이 얼굴만 파먹어도 맛있어. 이런 기분이군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행복해요. 그런 때가 있어.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폭식도 예방되고. 장인 아나운서 세로토닌이 요즘에 안 먹어도 중요하다. 배가 불러요. 세로토닌이 마구마구 준비되겠네요. 맞나요? 네. 저는 나를 잡아놨기 때문에 네,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진짜 공룡 이름, 아까 렙틴 이런 거는, 랩터. 그쵸. 예. 아니, 비슷한 것 요 밑에 같기도 해요. 아디포넥틴 이런 것도 꼭 공룡 이름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세로토닌이 우리 김정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세로토닌. 항상 즐겁게 사시잖아요. 그건 노래 이제 부르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네. 하는 거고요. 근데 일상 생활이 사실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생각을 그래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토닌이 나오고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굉장히 멋진 말을 하신 게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야, 내가 좋으니까 웃어. 이게 아니고 웃으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로토닌의 분비를 좀 많이 늘리시려면
그냥 일부러 막 웃기도 하고 네. 그냥 뭐 산책하시다가 막 그냥 노래도 막 그냥 부르시기도 하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막 춤도 좀 춰보시고 이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속에 부족한 세로토닌을 채워주는 아주 작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는 거울 보고요. 입을 한번 이렇게 찢어보세요. 억지로? 억지로. 근데 이렇게 억지로 찢으면 아, 내 몸이 웃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한번 찍고 거울 보시면요. 웃겨. 그래서 웃어요. 맞아요. 세로토닌 이미지 트레이닝이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세로토닌은 폭식 예방을 도와주고요. 네. 자, 렙틴 한번 보겠습니다. 식욕 억제. 다이어트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식욕 억제거든요. 이게 안 돼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참 예민한 기계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제 다 밥 먹었어요. 이제 배불러요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자, 우리가 렙틴은 식욕 조절 호르몬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음식을 먹으면 이제 우리 몸속에서 포만감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하는 말이 이거죠. 아, 배불러.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렙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이 채워지면은 결국 내 몸의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내 몸의 균형,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채우는 것이 결국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채우고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둘 다 필요하구나. 세로토닌하고 렙틴인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이 좀 부족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진짜 나쁜 식생활 중에 식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혼자서 네. 그냥 이렇게 우울한 상태에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계속 먹으면요.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폭식 자꾸 되죠. 네. 거기다가 우울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먹으면은 자꾸 버릇이 되다 보면 이게 식욕 억제 능력도 떨어져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나는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렙틴 호르몬이 정말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같이 밥 먹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도 그렇고 맞아요. 코로나19 전에도요. 요즘 대학의 젊은 학생들 보면 식당에 혼자들 와서 혼밥이라고. 이러고 그냥 뭘 이렇게 자꾸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얼만큼 먹는지에 대한 것도 인식도 잘 안 되니까 저는 호르몬들이 나이가 젊은데도 자꾸 이제 네. 내 몸속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러고 영혼 없이 밥 먹고 있는데 이쪽에서 오히려 교수님들이 떠들면서 밥 먹고 언제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랑 렙틴이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참 어려워요.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은 볼까요? 지방? 지방분해. 이거 중요하네. 지방을 분해하네. 네, 네. 아디포넥틴은 이 체내의 이 지방을 연소시켜서 에너지 대사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또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죠. 먹어도 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형적으로 이 아디포넥틴 수치가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이제 부럽네. 폭식 예방을 위한 세로토닌, 그다음에 지방분, 식욕 억제하는 렙틴, 그다음에 지방분해 아디포넥틴.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몸속에 딱 차 있으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데도 살이 그냥 이렇게 쭉쭉 지방이 쭉쭉 빠져주니까 이게 바로 이 중년 다이어트의 어벤져스 삼총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 이런 호르몬을 채우려면 그럼 호르몬 처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뭐 제가 누굽니까? 식품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먹으면서 이 호르몬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왔어요. 어머, 약이 아니고 이렇게 채워준다고요, 호르몬을? 그렇죠. 뭐예요? 자, 앞에 놔뒀어요. 앞에 놔뒀으니까 일단 한번 네. 잡숴봐. 잡숴봐? 잡숴보세요, 일단. 구수한데요? 구수한 네. 맛인데요? 구수해. 어. 약간 보리차에 결명자차를 섞어 놓은 것 같은 진짜. 네, 그런 맛이에요. 목 넘김이 부드러운. 그렇죠. 뭐예요 이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씻었습니다.
씻었다고요? 씻었다고? 손 씻었어? 씻었어. 씻었스. 시서스. 지금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쵸. 저 식물이? 예, 그런 거예요? 저게 저 식물인데요. 혹시 뭐 닮았다고 생각되세요? 선인장. 아니, 담쟁이 넝쿨. 담쟁이요. 같은- 담쟁이 같아요. 맞아요. 시서스가 그리스 말로요. 담쟁이 덩쿨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인도 같은 열대 아시아 지방이나 중동. 이 원산지인 식물인데요. 인도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카레죠 뭐. 요가. 요가 카레 정말 카레 먹으면서 요가하는. 근데 자 어쨌든 이 카레에 뭐 시서스를 넣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카레라고 하는 게 우리는 딱 이렇게 블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도 지방 사람들이 자기 집안의 스타일대로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서 먹는데 조합을 하거든요. 여기에 시서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인도하면 요가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자연치유법 맞아, 이게 좀 맞아.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서스는요. 인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식물이라고 부르면서요. 아유르베다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약용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 좋네. 치유요법에서 사용해온 약용식물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를 좀 돕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연구에서요, 시서스를 섭취한 과체중 비만인들의 경우 렙틴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주, 그러니까 약 2달간 시서스 추출물 섭취했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저항성이 29.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30%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는 포만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꼭 비만이신 분들만 아니라 정상인들한테도 그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약 9% 정도 억제되어가지고 포만감을 좀 더 잘 느끼게 했다는 그런 수치들도 있었고요. 네. 아디포넥틴 역시 36% 이상 좋아졌다는, 증가했다는 개선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8주 동안 시서스를 먹은 그룹과 위약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10.42 마이크로그램 퍼 데실리터 정도로 기존 대비 36.2% 정도 증가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이 0.62 마이크로그램 퍼 데실리터 정도가 증가된 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아디포넥틴 그 자체로만 비교해도 17배 정도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지금 시서스가 채워주는 게 세로토닌, 렙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렙틴하고 아디포넥틴 나왔어요. 이제 세로토닌 남았죠. 지금 뭐 우리가 거의 수업 시간처럼 하고 있어서 좀 지루해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힘내서 더 아니 들어주세요. 명강입니다. 네. 네, 실제로 우리 세로토닌을 촉진시키면 시서스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체내 세로토닌 변화를 한번 살펴봤더니 세로토닌 수치가 무려 115.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호르몬은 약물 치료로만 채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시서스 같이 이렇게 식품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네요. 네, 시서스가 이제 호르몬을 촉진해가지고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성분이 뭐냐면요.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있는데요. 네. 그것에 이제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제가 분비가 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쿼르세틴이에요. 함량을 보시면요. 사과, 블루베리, 양파에 비해서 시서스 추출물은요. 엄청나게 많은 쿼르세틴 60배? 함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리파제라는 효소를 얘가 억제시켜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방의 소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서스에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몬드나 그다음에 뭐 레드와인 이런 곳에도 이소람네틴이 레드와인에 몇 있는데 배야, 그래? 시서스 추출물은 뭐 레드와인의 1850배 1850배.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소람네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의심이 좀 많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자, 그래서 의심 많은 저런 장애인 씨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시서스 추출물 같은 것들이 효소를 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제 양쪽에 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한쪽에 시소스를 넣고요. 식빵 각각 넣었어요. 네. 그러면은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둘 다 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분해되는 정도를 관찰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시소스를 넣지 않은 곳은 식빵이 그냥 거의 그대로 그러네. 나와 있는데 네. 그 시소스를 형태가 없는데 네. 시소스를 넣은 쪽은 형태가 유지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효소의 활성을 시소스가 억제해갖고 분해가 안 되도록 막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니 눈으로 보니까 확 표가 나네요. 네. 또 이런 작용들 덕분에 우리 실제 시소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한 임상 실험이 있는데요. 우리 과체중인 사람들 68명이 시소스를 8주간 섭취한 후에 체중은 평균 7.4kg, 체지방량은 12.8% 감소를 했고요. 허리둘레도 평균 8.6cm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섭취 시에 주의할 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권장 섭취량이 하루에 한 300mg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또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용량대로 지켜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 요게 이제 포장지에 딱 있는지 요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오늘 행복진료실에서는 중년의 다이어트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채우면서 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일명 플러스 다이어트라는 네. 건데 플러스 다이어트를 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하고 이런 점은 보강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만 좀 해주십시오. 먼저 근육 채워라는 말씀을 네. 항상 많이 드리지만 운동하는 게 항상 어렵잖아요. 과격한 동작이나 이런 걸로만 꼭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스트레칭이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쭉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고요. 네.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채우는 스트레칭으로 엉덩이 근육도 꽉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진짜 너무 급하게 안 빠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직접 해보셨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건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채워야죠. 그래서 다리 스트레칭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박사님은 식품 면에서는 또 네,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요, 밥상에 있는 밥들 싹 다 없애시고요. 그다음부터 굶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다이어트고, 네. 이때 내 밥상에 어떤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걸 내 몸속에 넣을 건지, 이걸 고민해야지만 중년 다이어트는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됐어요. 저는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빼고 뭐 건강하게 빼자 이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채워야죠. 채울 땐 좀 채우고 예, 병원 가서 이렇게 채우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제안해드린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채우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이 날이 좋을 때인데 미세먼지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요즘 뭐 걱정이 늘 덜 쓰고 되긴 다니니까. 한데 근데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랑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랑은 다르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좀 말썽을 부릴 것 같아서 황사 그렇죠? 네. 차단이 되는 미세먼지 마스크로 착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